송은재TV 시작합니다. 오늘은 이재명 문재인과 관련된 중요한 재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먼저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이었습니다. 오늘은 이 김동현 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의 위증교사 이 재판이 열렸습니다. 서증조사 오늘 절차입니다. 이건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이런 것 중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 이걸 법정에서 공개를 하고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결정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30일 이제 결심 공판을 연다. 오는 30일 이재명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신문을 하고 이 사건이 워낙 간단해서 검찰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. 그 다음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됩니다.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있고 오는 30일 이제 이런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되면 통상 한 달 뒤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. 10월 30일, 10월 말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. 참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워낙 간단한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. 어쨌든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위증교사 이 재판이 연기가 돼서 오늘 열렸습니다. 30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. 김동현 부장판사 이재명 재판 이렇게 질질 끄는데 언제나 휘둘려 왔습니다. 위증교사 재판 이 부분은 일정을 정해진 대로 하겠다라고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. 오늘 서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. 또 녹취록입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진성 이 공모자죠. 이재명이 위증교사한 김진성과 주고받은 녹취 4건 30분 분량입니다. 검찰이 모두 재생을 했습니다. 여기에 사실은 이재명이 자기가 2002년 검사 사칭한 것 KBS PD와 이게 누명을 썼다라는 게 2018년에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한 거짓말이었죠. 이 누명을 쓴 것 이게 이재명 스스로 자기 입으로 밝히는 내용도 나오고 김진성이 자신은 그 재판 내용을 잘 모른다. 그리고 증언을 하기 싫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증언해 달라고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부탁을 합니다. 김진성에 대해서. 그 내용도 모두 나옵니다. 위증하는 내용을 교사하는 그게 모두 녹취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변호사 측에서는 지금 검찰이 짜깁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짜깁기 할 것이 없이 녹취록 전체를 공개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은 워낙 간단한 것이다. 오는 30일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실형을 구형하게 될 것이다. 1심 판결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지 않겠느냐.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지금 이재명이 야당 대표를 내세우고 이 국회에서 난동질을 하면서 야당 대표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역시 검사들이나 판사들에 대해서 압박하는 용이죠. 이재명이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이 실형이 나오게 될 것이다. 실형이 나오면 이재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정해졌고 그래서 1심 선고는 다음 달 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. 그 다음 또 한 가지 재판입니다. 이 문재인의 사위였죠. 서모 씨. 이 서모 씨가 타이스타젯에 취업을 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는 이걸 모두 지원한 사람 핵심 키맨으로 꼽혔습니다. 조국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6급 행정관입니다. 신모 씨라고 지금 보통 부릅니다. 이 신모 씨를 비롯해서 이상직 이렇게 여러 명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서울 남부지법에서 증인신문이 열렸습니다. 예상했던 대로 이 신모 씨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. 진술을 거부했습니다. 검찰이 70가지 정도를 질문을 했는데 모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. 지금 문다혜 관련해서 이 비리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임종석, 조국, 이 신모 씨, 이상직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. 모두 진술을 거부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그 질문에서 검찰이 70여 가지를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 이 증거를 확보했느냐 어느 정도 진술을 확보했느냐라는 게 사실상 많이 드러났습니다. 검찰의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신모 씨를 비롯해서 민정수석실에 여러 명의 행정관이
이 문다혜 부부의 이 취업을 도왔고 태국 이주를 도왔다. 다혜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도왔다.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검찰이 또 오늘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. 이 신모 씨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 소속이 되어 있었으니까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민정수석실에서 합니다. 누구에게 보고했느냐라는 겁니다. 조국에게 보고했느냐, 임종석에게 보고했느냐, 아니면 조국, 임종석 모두에게 보고를 했느냐. 조국, 임종석 모두 소환이 됐지만 진술을 거부했습니다. 신 씨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. 조국, 임종석 최소한 한 명은 보고를 받았을 테고 조국, 임종석이 직접 관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고는 받고 있었을 것이다. 조국 아니면 임종석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최소한 보고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검찰이 보는 시각입니다. 모두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문재인의 딸 부분이고 이렇게 대통령의 경우에 자신의 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 이런 부분은 이 대통령실에서 보통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보통 이걸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. 모른 체 하는 분위기고 외면하는 분위기죠. 이 신 씨가 진술을 거부했고 오늘 이상직도 감옥에 있습니다. 이상직은 지금 이스타젯 관련해서 횡령, 배임 혐의로 6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아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이상직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증인신문에 참석을 했습니다. 참여를 했습니다. 이런 다른 사람들의 증인, 진술 거부 이 부분을 이상직도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지금 검찰은 문재인, 이상직에 대해서 문재인은 뇌물수수, 이상직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을 해놓고 있습니다. 타이스타젯 이 취업만으로도 2억 2,300만 원 이 뇌물수수가 있었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이 문다혜 관련해서 이 태국 취업 관련해서 대부분의 지금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오늘 질문을 통해서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증거, 진술들을 확보하고 있고 수사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는가를 여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문다혜에 대해서 다른 많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양산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일어날 것이다. 문다혜, 김정숙이 소환될 것이다. 그 다음 서울중앙지검으로 문다혜 이 수사를 아마 이첩을 해야 될 것이다. 문재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에서 소환하게 될 것이다. 이런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문재인을 소환하기 전에 문재인 관련 많은 비리들에 대한 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많은 비리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문재인을 소환하게 될 것이다. 이런 것을 오늘 재판에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 1심 판결이 다음 달 말에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문다혜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의 증거,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송은재TV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